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워싱턴 리포트 아시아 인사이트를 진행할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갑자기 은퇴 적격지로 주목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외 은퇴지로 가장 많이 거론된 곳은 태국과 필리핀이었습니다. 저렴한 생활비, 따뜻한 기후, 그리고 비교적 느긋한 생활환경 덕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은퇴를 꿈꾸는 분들의 입에서 말레이시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말레이시아는 영어 사용률이 높고 의료 시스템이 우수하며 장기 체류 프로그램인 MMEH, 다시 말해서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가가 여전히 한국이나 서구에 비해 저렴합니다. 쿠알라룸푸르나 조호바루 같은 도시에서는 현대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생활비는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셋째, 치안과 정치 안정성 측면에서도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정치적 불안과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일부 한국인들이 세금 회피 목적까지 겸해 말레이시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항공편이 많으며 비교적 한국 음식과 문화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말레이시아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은퇴지는 아닙니다. 기후 적응,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규제 등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 경제 환경이 불확실할 때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은퇴지로 말레이시아가 급부상하는 건 분명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레이시아, 과연 차세대 최고의 은퇴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가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스 기자인 베로니카, 랜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동남아시아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보통 태국이나 싱가포르이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진 곳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세금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이 높다는 얘기도 많고요. 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꽤 매력적인 비자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오, 비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요즘 말레이시아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지 그 구체적인 배경과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자료 보니까 벌써 외국인이 350만 명이나 산다면서요. 싱가포르보다도 많다니 좀 놀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이민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이주의 핵심, 그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말레이시아로 가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그 MM2H,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프로그램이죠. 아, 네네, 들어봤어요. 한때는 이게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등급으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등급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간단히 말하면 필요한 그 예치금이나 부동산 투자액이 좀 달라요. 대략 미화로 15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까지. 꽤 폭이 넓죠? 와, 100만 달러까지요? 네. 그 금액에 따라서 비자 유효 기간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달라지고요. 아하, 밖에서 버는 돈이요. 그 소득 증빙 기준도 있고 1년에 90일은 또 말레이시아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있고요. 연령 제한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워진 느낌인데요. 네, 조금 그렇죠. 그리고 저기 보르네오 섬의 사라왁이나 사바주, 여기는 또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MM2H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자료를 보니까 조금 다른 비자도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비자 프로그램, PBP라고 하던데 이건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그 PBP, 이게 비교적 덜 알려졌는데 잘 찾아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가장 큰 특징은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20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갱신도 가능해요. 오, 20년에 갱신까지요? 그럼 조건은요? 조건은 미화로 약 22만 5천 달러. 이걸 예치하거나요. 예치금. 네. 아니면 월 9천 달러 이상,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한 10만 8천 달러 정도. 그 이상의 역외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아, MM2H의 높은 등급보다는 예치금이 낮고 또 소득 증명 옵션도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MM2H의 그 높은 예치금이나 아니면 나이 제한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비교적 젊은데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기 거주하고 싶은데 100만 달러 예치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께는 PBP가 특히 유리할 수 있다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녀 교육 때문에 이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은 없나요? 가디언 비자라는 것도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오중 한 명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 특정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자 옵션이 다양한 걸 보면 와, 그만큼 말레이시아가 뭔가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2024년 조사에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22위였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건 일단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생활 환경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낮다는 점이에요. 생활비요? 얼마나 저렴한데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생활비가 한 60에서 65%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와, 60%요? 그건 정말 큰데요? 그렇죠. 이 점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퇴 후에 좀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긴 뭐 인프라도 현대적이고 의료 시스템도 괜찮다고 하고 또 동남아 허브니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기도 좋고요. 네, 연결성도 장점이죠. 뭔가 좀 느긋하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좋다고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지만 자료에서는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고려해야 할 점들도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술을 사거나 마시는 것, 아니면 옷차림, 종교 관련 법규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마약 관련 법은 아주 엄격하고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동성관계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 같은 거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지 법이랑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겠네요. 또 실질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 언어 장벽도 생각해 봐야 해요. 쿠알라룸푸르 같은 큰 도시는 영어를 쓰는 비율이 한 60% 정도로 높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말레이어가 거의 필수일 수 있거든요. 아, 영어가 아주 잘 통하는 건 아니군요. 그리고 또 과거에 비자 규정이 갑자기 바뀐 적이 몇 번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좀 불안감, 그런 걸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도시의 공해 문제도 언급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도 물론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요. 그게 뭔가요? 바로 2027년에 말레이시아의 세금 제도가 바뀔 예정이라는 정보예요. 2027년 세금 변경이요? 어떻게 바뀌는데요? 지금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번 돈, 즉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분석이죠. 아, 그래서 자료에서도 하루 늦는 것보다 1년 일찍 시작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강조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스페인 골든비자 갑자기 없어진다고 발표했을 때처럼 마감이 임박하면 막 급해지고 좋은 매물 찾기도 어렵고 판매자 위주 시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이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게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말레이시아 이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정말 깊게 살펴봤습니다. 매력적인 비자들, 특히 PVP 같은 거요. 그리고 낮은 생활비, 높은 삶의 질 같은 장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동시에 문화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2027년 세금제도 변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간적인 변수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늘 얘기 나는 그 PVP 비자나 가디언 비자처럼 어쩌면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들이 각자의 상황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모든 장점과 또 고려해야 할 점들, 그리고 다가오는 변화의 시점까지 다 고려했을 때요. 만약 여러분께서 말레이시아라는 기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타이밍이라는 요소가 여러분의 결정에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질까요? 그리고 이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다른 문화에 어느 정도까지 기꺼이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